부녀회 모임 말순이 억지 미소를 띠며 손뼉을 친다. 우리 며느리 책 한 줄도 못 읽으면서 어디서 나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잔인하게 울려 퍼진다. 저런 사람이 회장 후보라니 웃기지 않아? 민정의 손끝이 부르르 떨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내가 정말 저들의 놀림감일 뿐인가? 억눌린 분노가 눈빛에 서리며 속으로 외친다. 나는 당신들의 발밑에서만 살아온 여자가 아니야. 눈을 치켜뜨며 서서히 고개를 든다. 더 이상 이 집의 그림자 취급당하지 않겠다. 시청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15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주공 아파트의 아침 풍경입니다. 1204호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이 조용한 복도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까지 말이죠. 48세 민정은 연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어머니 박말순이 부녀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마작을 했던 터라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정의 손은 찬물에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소리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72세 시어머니 박말순이 아침 드라마를 보며 큰 소리로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연기도 못하는 게 주인공이라니. 요즘 배우들은 다 그 모양이야. 말순은 아파트 부녀회 회장을 5년째 맡고 있는 동네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키는 작지만 목소리는 크고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즐겨 입는 여성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말순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말순 역시 그런 권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말순의 부름에 민정은 서둘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설거지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민정은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말순은 항상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거라곤 집안일 뿐이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내나. 말순의 말에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민정에게는 말순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 이 집에서는 그저 집안일만 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부녀의 사람들 앞에서는 입 다물고 있어라. 내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때 침실에서 남편 정호가 나왔습니다. 50세의 정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부장으로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라마 재미있으세요? 정호는 어머니에게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정을 향해서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재미있긴. 요즘 드라마는 다 똑같아. 그나저나 정호야, 오늘 부녀회 모임 있다고 했지? 네, 어머니. 중요한 모임이시죠? 당연하지. 내가 회장인데. 그런데 민정이가 자꾸 끼어들려고 해서 말이야. 민정은 가만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입 다물어. 내가 언제 그런 생각 안 했나? 눈빛만 봐도 다 알겠어.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신문을 읽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 그렇지. 집안일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어제도 친구들이 와서 마작했는데 차 한 잔 제대로 못 우리더라고. 민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조용히 산다고 했는데 왜 이 집에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걸까? 실제로 민정은 결혼 후 20년 동안 말순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말순은 처음부터 민정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민정의 조용한 성격을 무능하다고 여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아, 아침 준비해라. 정우 아버지 출근 시간이야. 네, 어머님. 민정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치를 예쁘게 담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가족들은 각자 할 일만 생각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말수는 오늘 부녀의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고 있었고, 정호는 회사 업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정만이 가족들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어머니 용돈 좀 더 드려야겠다. 부녀회 활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드릴게요. 민정이는 용돈이 뭐가 필요해? 집에만 있는데.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민정에게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았지만 요구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호가 출근을 하자 집에는 민정과 말순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화장을 하며 오늘 입을 옷을 골라내고 있었고 민정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아침 풍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편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존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고 말순의 권위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한 가족 관계가 하루하루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민정과 말순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화장품을 꺼내며 오늘 부녀회 모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말순의 얼굴에는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정아, 이리 와봐. 민정은 설거지를 끝내고 앞치마를 벗으며 말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말순은 립스틱 뚜껑을 닫으며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평가하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부녀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야. 내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도움이 필요해. 민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부녀회 활동에서 자신을 철저히 배제시키던 말순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도움 말씀이신지요? 내 며느리가 부녀회장 후보로 나선다고 발표할 거야. 민정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없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데 우리 집만 바보 며느리 뒀다고 소문날 순 없거든. 민정은 당황스러워하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렵고 부녀회 일도 전혀 모르는데요. 그래서 더 좋아. 내가 바보처럼 서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면 돼. 말순은 화장을 마치고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정됐어. 오늘 오후 2시에 부녀 회실로 와. 늦으면 안 돼. 민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부녀회실. 20평 남짓한 공간에는 이미 15명 정도의 여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지만 모두 말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말순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 부녀회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던 민정이 갑자기 나타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1204호 며느리지? 맞아. 말순 언니 며느리. 평소에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더라. 근데 오늘 왜 나왔을까? 말순은 회장석에 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부녀회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사람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민정을 손짓으로 불러 자신 옆에 세웠습니다. 내 며느리 민정이가 다음 부녀회장 후보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부녀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며느리가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부녀회장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민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당황해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영이라는 50대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민정 씨, 부녀회 활동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신지요?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정한 일이라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네요. 부녀회 활동 경험도 없고 공약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장 후보가 될 수 있죠? 맞아요. 우리는 진지하게 부녀회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는 안 되죠.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민정은 모든 시선이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런 며느리를 후보로 내세워? 웃기는 집안이네. 말순 언니가 뭘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부녀회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말순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려던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민정이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며느리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성실한 것과 부녀회장 자질은 다른 문제죠. 이런 식으로 후보를 정하면 우리 부녀회 위상이 떨어져요. 민정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느끼며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일에 끌려 나와서 이런 비판을 받는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집에 가겠습니다. 민정이 일어서려 하자 말순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앉아. 끝까지 있어야 해. 부녀회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말순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고 민정은 원하지 않는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모임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가면서도 민정과 말순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민정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화가 난 표정으로 민정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어?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적으로 반발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부녀회 모임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그날의 굴욕스러운 기억 때문에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부녀회 회원들과 마주칠까봐 걱정되어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말수는 그 이후로 민정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고 정호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민정아, 김치가 떨어져 간다. 어서 장 보러 가라. 말순의 명령에 민정은 마지못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민정은 평소보다 조금 다른 길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직선 코스 대신 동네 서점가가 있는 골목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래된 서점들이 줄지어 있는 그 골목은 민정에게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참서점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서점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민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점 진열장에 놓인 책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권의 소설책이 민정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여름의 별빛. 민정은 무의식 중에 그 제목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자신이 20년 전에 쓴 소설이었습니다. 아직도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민정이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소설 그 여름의 별빛 쓰신 김민정 작가님 맞으시죠? 민정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는 서점 사장인 듯 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민정은 당황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정체가 발각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너무 닮으셔서. 서점 사장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려고 했던 과거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고요한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한국문학 코너로 향해 자신의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여름의 별빛 외에도 바람의 노래, 겨울 안에서 같은 자신의 다른 작품들도 꽂혀 있었습니다. 이 책들이 아직도.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뒷면에 있는 작가 소개를 읽어보니 신예 작가로 주목받으며 수십만 부의 판매 기록을 세운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의 머릿속에 2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신인 작가 공모전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첫 책이 출간되었을 때의 감동,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받았던 찬사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쓰라린 기억들도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던 일, 글쓰기를 그만두라는 압박, 그리고 출판사에서 배신당했던 일까지 말입니다. 민정은 20대 후반에 결혼하면서 글쓰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무슨 소설을 쓰느냐, 집안 망신이다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정호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판사 편집장이 민정의 원고를 표절해서 다른 작가 이름으로 출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민정은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거를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작품들이
아직도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민정의 머릿속은 온통 그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 여름의 별빛은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졌던 작품이었습니다. 첫사랑의 아픔과 성장통을 그린 그 소설은 당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정아, 뭐 하고 있어? 저녁 준비 안 해? 말순의 목소리에 민정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하겠습니다. 민정은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서점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다시 글을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평생 며느리로만 살아가야 할까? 한때 수십만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베스트셀러 작가 김민정과 지금의 평범한 며느리 민정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점에서의 만남은 분명히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작은 소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당당하게 작가 김민정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점에서 만난 그 사장의 눈빛에는 진정한 독자의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갔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서점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런 민정의 변화를 예민하게 눈치챘지만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아, 요즘 왜 그래?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민정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서점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말순이 급하게 민정을 불렀습니다. 민정아, 어서 와. 옷 좀 제대로 입고. 무슨 일이세요? 부녀회 긴급 토론회가 있어.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주민들이 시끄럽거든. 너도 따라와.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부녀회장 후보권으로 창피를 당한 이유로는 부녀회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는 집에 있겠어요. 토론회는 어려워서. 안 돼. 내가 와야 해. 지난번에 창피 당한 거 만회해야지. 말수는 민정의 손을 잡아 끌며 강제로 외출 준비를 시켰습니다. 민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부녀 회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비 인상 문제로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말순 뒤에 조용히 앉아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관리비를 올리자니 주민들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시설 보수를 미룰 수도 없고 김영희가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죠. 우리 며느리 민정이에게도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민정은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을 토론에 끌어들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정이는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민정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느낌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정 씨, 관리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어려워서. 그럼 평소에 아파트 관리에 관심은 있으세요? 아니요. 집안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민정의 소극적인 답변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말순이 더욱 노골적으로 민정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좀 소심해서 그래요. 사실 글도 못 쓰고 책도 못 읽거든요. 맞지, 민정아?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글 한 편이라도 써봐. 할 수 있으면 말이야. 부녀 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순과 민정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일부는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글을 못 쓰시나요? 한 회원이 질문했습니다. 민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말도 못하잖아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정말 순박해요.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거든요. 민정은 손을 떨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펜을 놓고 사라졌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사라진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의 조롱은 점점 잔인해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똑똑하다는데 우리 집만 이래요. 글자도 겨우 알아보는 정도거든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점점 더 노골적인 비웃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럼 신문이라도 읽으세요? 아니에요. 신문도 어려워해요.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요리는 잘하시잖아요. 한 회원이 민정을 감싸려고 했지만 말수는 그것마저 깎아내렸습니다. 요리도 겨우 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다 가르쳐줘야 하거든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집안일을 해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토론회는 더 이상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민정을 조롱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흥미로워하며 민정에게 질문을 던졌고 말수는 그때마다 민정을 더욱 비하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취미라도 있으세요? 취미요? 텔레비전 보는 것 말고는 없어요. 책은 정말 한 권도 안 읽으세요? 글자를 봐도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부녀 회실을 나가려고 했지만 말순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끝까지 있어야지. 어머님, 저는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알게 해줘야 해. 민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인한 조롱은 계속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토론회는 민정에게 또 하나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눈물을 참으며 걸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현재의 처지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토론회에서의 굴욕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더욱 위축되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고 말수는 그런 민정을 보며 더욱 우쭐해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말순의 위세는 날로 커져갔고 민정에 대한 소문도 퍼져나갔습니다.
1204호 며느리 말 들었어? 글도 못 쓰고 책도 못 읽는다던데. 정말?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말순 언니가 고생이 많으시겠네. 12월이 되면서 아파트 분여회에서는 연례 행사인 송년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매년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아파트 전체 주민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말순은 올해도 어김없이 주최자 역할을 맡았고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올해 송년회에는 내가 꼭 참석해야 해. 어머님, 저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안 돼.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 말순의 눈빛에는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송년회 당일 주민센터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 동별로 앉은 테이블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민정은 말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미 민정에 대한 소문이 아파트 전체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앉은 사람이 그 유명한 1204호 며느리야. 아, 글 못 쓰는 그 사람? 맞아. 말순 언니가 늘 얘기하던 그 며느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민정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년회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말순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아파트 분여회장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파트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했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민정은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어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민정입니다. 민정아, 올라와. 민정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서 올라와. 여러분께 인사드려. 말순의 강요에 민정은 어쩔 수 없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200여 명의 시선이 일순간 민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정은 다리가 떨렸지만 겨우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며느리가 이번에 부녀회장 후보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며느리는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에 아기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글도 못 쓰고 책도 못 읽는 며느리가 부녀회장 후보라니. 하, 우습지 않습니까? 장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점점 더 큰 웃음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부녀회장 후보랍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말순은 민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했습니다. 민정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도 못 읽고 글자도 겨우 아는 사람이 부녀회장을 한다니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는 박수까지 치며 말순의 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객석 한편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카가 창피해. 조카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리친 것입니다. 아이는 무대 위에 제가 당하는 굴욕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빨리 내려와요. 창피해요. 민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끄럽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 며느리가 너무 심하죠. 말순은 더욱 신이 나서 민정을 조롱했습니다. 장내의 웃음소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뛰어내려 송년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굴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민정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한때 수십만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계속 머릿속을 이야기들이 맴돌았습니다. 이 모습들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민정은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정은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송년회에서의 굴욕 이후 민정은 3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누워만 있는 민정을 보며 말수는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맷집이 약해. 그 정도로 기죽나? 정호도 민정의 상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를 단단히 혼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작가로서의 꿈, 첫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며느리가 된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정 씨 계신가요? 김민정이요? 여기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우리 며느리 이름은 민정이지만. 아, 실례했습니다. 혹시 이분이시라면.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20년 전 민정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가 사진이었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 같은데? 근데 이 사진은 누구 건가요? 저는 푸른 하늘 출판사 편집장 강민수라고 합니다. 김민정 작가님을 찾고 있습니다. 민정은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나와봐. 누가 찾아왔어. 말순의 부름에 민정은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민수는 민정을 보자마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김민정 작가님 맞으시군요. 찾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작가님이십니다. 그 여름의 별빛의 김민정 작가님 맞죠? 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무슨 작가라는 거예요? 글도 못 쓰는데? 강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글을 못 쓰신다고요? 김민정 작가님은 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분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는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강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가님,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신간 출판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정은 충격에 말이 막혔습니다. 신간이요? 제가 언제? 20년 전에 맡겨주신 원고 뭉치 말입니다. 겨울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작품이요. 당시 출판사 사정으로 미뤄졌다가 이제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결혼 직전에 출판사에 맡겨둔 마지막 원고였습니다. 결혼 후 연락을 끊었던 터라 그 원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출판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90년대 베스트셀러 작가 김민정의 20년 만의 신작이라고 하니 출판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우리 며느리가 작가라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여름의 별빛은 50만 부 이상 팔렸고 바람의 노래도 3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당시 문학계의 신성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민정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원고 뭉치를 떠올렸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원고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지만 버릴 수도 없었던 자신의 마지막 작품들이었습니다. 작가님 신간 출간과 함께 과거 작품들도 재출간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요청이 정말 많거든요. 민정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유명한 작가였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작가님의 작품들은 지금도 서점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민정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김민정입니다. 말수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아, 정말이야? 내가 작가였다고? 네, 어머님. 결혼 전에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강민수는 안도의 표를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작가님을 찾았으니 이제 출간 일정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민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습니다. 제 글은 아직 살아있어요. 말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유명한 작가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정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작가 김민정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출판사 편집장이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가 유명한 작가였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민정은 20년 만에 되찾은 정체성으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정말 내가 작가였던 게 맞아? 말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결혼 전까지는 작가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어머님께서 글 쓰는 것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민정의 대답에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초기에 민정이 글을 쓰려 할 때마다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녀회에서 긴급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주민센터 로비에서 임시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정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민정아,
오늘은 내가 꼭 같이 가야 해. 어머님, 저는 부담스러워요. 안 돼. 이번에는 달라야 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정이 작가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아파트 주민센터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송년회 이후 민정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간 상황이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임을 소집한 이유는 부녀회장 선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등록한 후보가 한 명도 없어요. 말순 회장님은 연임 의사가 없다고 하셨고, 그럼 누가 회장을 해요? 그게 문제죠.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워서요. 이때 말순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말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며느리 민정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당당하기만 했던 말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민정이에 대해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못 알려드렸다니요? 송년회에서 직접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맞아요. 글도 못 쓰고 책도 못 읽는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의 추궁이 시작되자 말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제가 실수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때 민정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민정에게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회원이 민정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정 씨, 오늘도 책 한 줄 못 읽으시죠? 이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민센터 로비 입구로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수 편집장을 비롯해 출판사 관계자들과 기자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강민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출판된 베스트셀러 작가 김민정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갓 출간된 신간 겨울을 건너는 방법을 들어보였습니다. 표지에는 선명하게 김민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90년대 베스트셀러 작가 김민정의 20년 만의 신작입니다. 그 여름의 별빛으로 50만 부 판매를 기록했던 그 작가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민정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정 작가님, 20년 만에 신작 출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민정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민정입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0년 동안 글을 쓰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늘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유명한 작가였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정은 팔짱을 끼고 당당히 서서 말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를 글 못 쓰는 무능한 며느리라고 소개하셨죠? 말순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결혼과 함께 펜을 놓았을 뿐이죠.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는 가운데 부녀회 회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김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베스트셀러 작가를 조롱하고 계셨습니다. 민정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말수는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말수는 민정의 치마자락을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괴롭히고 조롱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말순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그 순간 주민센터 로비는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무시받던 며느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가였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주민센터 로비에서의 진실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의 신간 겨울을 건너는 방법은 출간 첫 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언론에서는 20년 만에 돌아온 천재 작가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는 주민들의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세요. 사인회는 언제 하시나요? 우리 동네 명사가 되셨네요. 민정은 게시판 앞에 서서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민정 이모. 뒤에서 조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카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학교 어땠어? 이모, 친구들이 이모 자랑하라고 해요. 이모가 유명한 작가라면서요? 진짜 대박이에요. 민정은 조카의 어깨를 다독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무덤덤하던 조카가 이렇게 신이 나서 말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이모는 작가야.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많이 쓸 거야. 와, 그럼 이모 책에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요. 물론이지, 우리 준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주민들이 민정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민정 씨, 책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아이가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민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말순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님. 민정은 말순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머님, 20년 동안 너를 그렇게 대한 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평범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부녀의 사람들 앞에서도. 어머님, 이제 됐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들어줘. 나는 너를 무시하고 깔보고, 송년회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까지 주고, 말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우리 할머니 창피해. 라고 외쳤던 그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말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문을 들고 있었는데 일면에 민정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김민정, 20년 만에 화려한 복귀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정아. 정우는 민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50세 중년 남성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 민정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여보, 일어나세요. 아니야.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렇게 훌륭한 아내를 두고도 몰라봤어. 정호의 목소리에도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지지할게. 작가 활동도 강연도 뭐든지 다. 민정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며칠 후 민정은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독자와의 만남에 참석했습니다. 강남의 대형 서점에는 300명이 넘는 독자들이 몰려들었고 민정의 책을 들고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작가님, 2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독자가 질문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이야기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동안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모두 제 글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실 계획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꿈에 대해서요. 사인회가 끝난 후 민정은 혼자 조용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시간이었지. 내 존재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편집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작가님, 다음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벌써 2차 인쇄에 들어갑니다.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말순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아, 왔어? 피곤하지? 네, 어머님. 괜찮아요. 내가 저녁 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이제는 말순이 민정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요리를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지. 그동안 너만 고생시켰는데.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소설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시 피어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민정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작가 김민정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니 많이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